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최근 미국 CNBC가 비트코인 최대 리스크 5가지를 뽑아 보도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로 환경 이슈가 거론됐습니다. 당시 보도의 맹점이 무엇인지 하나씩 분석해보는 시간도 가졌었는데 비트코인의 에너지 소비 문제가 비트코인을 억압하는 최대 리스크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도가 나온 지 며칠 만에 비트코인의 친환경성이 강화됐다는 자료와 연구 결과가 속속 잇따르면서 주요 언론사라고 불리는 곳조차 다소 뻘쭘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예상치 못했던 상황들이 비트코인에는 나름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인데 하나씩 짚어보면서 이번 주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에너지 이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 비트코인의 친환경성이 화제가 됐던 것은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마이클 세일러가 올린 트윗 때문이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자신이 리드하는 비트코인 마이닝 협회가 발표한 글로벌 비트코인 마이닝 데이터 리뷰를 인용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올해 2분기 비트코인 채굴에 쓰인 에너지의 56%가 청정 에너지라고 강조하면서 비트코인이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산업 가운데 하나가 됐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마이닝 협회의 자료를 보면 비트코인 에너지 소비는 갈수록 효율화되고 있고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어떤 국가보다 높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마이클 셀러가 인용한 청정에너지 56%의 수치는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높은 EU보다도 높고 미국과 비교해서는 2배 정도 높은 수치입니다. 마이닝 협회는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비트코인 채굴과 관련한 에너지 과소비, 환경 이슈가 과장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채굴자의 관점이나 의도가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치의 객관성을 놓고 이견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영국 캠브리지 대학 연구소가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를 내놓아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국 캠브리지대 대체금융센터와 국제에너지기구의 공동 연구 결과를 보면 비트코인의 탄소 배출 강도가 이미 정점을 지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내용인데 비트코인의 전기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나쁜 영향이 감소됐다는 의미로도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서 비트코인 탄소 배출량은 몇 달 전 정점에 도달했고 5년 뒤에는 비트코인의 탄소 배출량이 현재 3분의 1 미만이 될 것이며 10년 뒤에는 제로 배출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캠브리지대 관련 지수에 따르면 글로벌 비트코인 채굴은 전체 글로벌 전력망의 평균보다 탄소 배출이 적은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 결제 중단을 발표하면서 촉발된 비트코인 환경 이슈가 사실상 학계의 연구를 통해서도 극복된 것으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마이닝 협회의 주장과 더불어 캠브리지대 연구 조사 결과까지 비트코인의 친환경성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면서 장기적으로 비트코인 시세에 긍정적인 호재가 될 것은 분명하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단기적으로는 테슬라의 비트코인 결제 재개가 이루어질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상치 못했던 소식이 비트코인 시세에 호재가 될 것이라는 보도가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코스타리카 해변에서 수영하다 익사한 비트코인 갑부 미르시아 포페스쿠입니다. 포페스쿠는 비트코인을 최소 3만 개에서 많게는 100만 개까지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세로 따지면 최소 평가액이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2천억 원 규모입니다. 하지만 포페스쿠가 비트코인 지갑의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않은 상태로 거듭 확인이 되면서 그가 소유했던 비트코인은 모두 허공으로 사라지게 됐다는 겁니다. 암호화폐 업체 보이저 캐피털 최고 경영자인 스티브 이어리치는 마켓워치와의 인터뷰에서 그가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은 개인키가 있어야만 접근할 수 있지만 그가 이를 남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서 영원히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모건 크릭 디지털 공동 창업자인 앤서니 폼프라뇨 역시 그가 소유한 비트코인이 정확히 몇 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상당한 양을 소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만큼의 비트코인이 사라지면 다른 비트코인의 가치가 올라간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즉 포페스쿠가 가진 최소 3만 개,
최대 100만 개까지 추정되고 있는 비트코인이 사실상 강제 소각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되는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결과적으로 비트코인 시세 상승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포페스쿠가 최소 추정 규모인 비트코인 3만 개를 가지고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현재까지 채굴된 전체 비트코인의 0.14%에 달하는 물량입니다. 상당한 비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이 비트코인 이슈와 겹치면서 예상치 못한 비트코인의 호재로도 비춰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호재성 뉴스들이 잇따르며 단기적으로는 시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만 아직 비트코인의 방향성은 명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모습입니다. 비트코인이 올해 45만 달러까지 갈 것이라고 예측했던 암호화폐 분석가 플랜B가 7월 최악의 시나리오를 언급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플랜B는 이른바 S2F, Stock to Flow 모델을 적용한 최초 분석가로 잘 알려져 있는데 이 모델은 금처럼 희소 자원의 총 공급량을 연간 생산되는 자원의 양으로 나눈 지표입니다. 특정 자원이 희소성을 가질수록 그 가치가 높아진다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4년 주기로 반감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희소성이 높아져서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S2F 차트의 과거 흐름을 보면 여전히 비트코인은 추가 상승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플랜B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S2F가 죽느냐 사느냐의 단계에 있고 앞으로 6개월 안에 추가 확인이 되거나 무효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7월에 자신이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월봉 28,000달러에 마감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8월의 경우에는 47,000달러로 적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척 흥미로운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지난 정고에 해당하는 64,000달러가 불런의 피크는 아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정고를 뚫고 더 오를 것이라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이지만 최악의 경우 7월에 3만 달러 아래에서 마감될 수 있다는 것이어서 여전히 시장에 대한 면밀한 예의주시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플랜B는 이 같은 예측을 내놓고 6주 동안 휴가를 떠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 비트코인 하향 조정이 2019년 6월부터 12월까지의 가격 추이와 상당히 비슷한 면이 있다는 분석이 나와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한 내용인데 이런 추세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비트코인이 47,500달러에서 5만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러한 전망은 시장 분석 플랫폼 트레이딩샷이 제시한 것인데 50주 이동평균 지원 수준에서 반등과 함께 강세 다이버전스가 형성되면 비트코인 가격이 피보나치 되돌림 기준 61.8%인 47,500 또는 5만 달러 이상까지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기관과 분석가들에 따라서 가격 수치에는 차이가 조금씩 있지만 결과적으로 연말까지 우상향의 패턴을 그려 나갈 것이라는 점에서 시장의 확장성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으로도 해석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나오는 이런저런 이슈들을 보면 비트코인을 비롯한 크립토 에셋 시장 전반에는 여전히 비전과 확장성이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각국 정부의 규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단기적으로는 악재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제도권 편입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정식 자산 가치를 인정받게 된다는 점에서 장기적 호재로도 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대로 된 법과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시장이 혼탁했던 측면이 있었고 이런 상황을 악용했던 경우도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에 규제 이슈를 코인 억압의 프레임을 넘어서서 바라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도 절망보다는 희망을 볼 수 있는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소식들과 함께 힘찬 한 주 시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실 수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